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장기가 심장도 뇌도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관은 바로 신장입니다. 만약 제가 매일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흰색 독소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소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장은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기능의 70%, 심지어 90%가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보내지 않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마주한 장면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말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수백만 명의 중장년층이 매일 섭취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흰색 물질이 어떻게 신장 기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혈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신장의 내 염증 부담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리고 역과 기능에 얼마나 큰 압박을 주는지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혹시 나도 매일 이 흰색 독소를 섭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또는 주변에 아무 증상 없이 신장이 나빠지고 있을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제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60대 이후에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매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흰색 독소를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신장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대안까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는 더 넓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이 어떻게 일하고 왜 이렇게 쉽게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독소 움직이지 않고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이제 첫 번째 독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독소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습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신장을 망칠 수 있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에게 장시간의 불활동은 조용한 독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거주하셨고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통증도 없었으며 혈압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놀란 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장은 끊임없는 혈류를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약 20%를 항상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신장에게 산소이자 영양분이며 청소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 혈류가 정체되고 전신 순환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때 신장은 마치 숨이 막힌 것처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내 노인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고령자는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신장을 강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항상 흐르는 맑은 강과 같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줄어들면 그 강은 서서히 흐름을 잃고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에서는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미국 신장재단 보고서에서도 장시간 좌식 생활은 만성 신장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영향이 2배 이상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렵고 힘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처방을 드립니다. 바로 60분 규칙입니다. 60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5분은 움직이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실을 걷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제자리에서 몇 걸음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정체된 혈류를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그 순간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공동 연구에서 이 간단한 움직임 습관만으로도 신장 혈류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신장은 작지만 매우 성실한 장기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놀라울 정도로 오래 버텨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 깨달음이 이미 치료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독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입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 먹는 그 흔한 약 말입니다. 세 번째, 독소 진통제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는 또 다른 독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통증을 없애기 위해 먹는 진통제입니다. 허리 통증, 무릎 관절 통증, 어깨 결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약 한 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신장에게는 큰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수년간 통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혈압과 혈당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장기능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매일같이 복용하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였습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이 약들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신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약물들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통증 부위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혈류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작용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풍부한 혈류가 생명선입니다. 그 혈관이 자주 반복적으로 좁아지면 신장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에서 NSAIDS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급성 신손상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 커집니다. 신장 혈관을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진통제 한 알은 잠시 그 호스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밟고 있다면 그 정원, 즉 신장 조직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장기적인 NSAID 사용이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물리치료, 스트레칭, 체중관리, 온찜질 같은 비약물적 방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용량과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약 한 알쯤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진통제를 매일처럼 복용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경고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독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이 아니라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독소 숨겨진 소금 식탁 위에 소금통이 아님. 앞에서 약이 어떻게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위험은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숨은 소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짜게 안 먹어요. 그런데 혈압은 높고 신장 수치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소금입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여전히 WHO 권고치의 2배에 가깝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집에서 직접 간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루 필요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 국찌개, 가공햄과 소시지, 냉동식품, 심지어 빵과 과자까지 이 음식들은 짜게 느껴지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소금이 신장을 해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신장은 얇고 섬세한 역가막으로 혈액을 걸러냅니다. 높은 혈압은 이 여과막을 고압 세척기로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 압력이 반복되면 미세한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집니다. 서울아산병원과 국내 신장연구보고서에서도 고나트륨 식습관이 만성 신장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역시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 수치로 보면 이미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라벨을 보는 습관입니다. 식품 포장지에서 나트륨 함량이 1회 섭취 기준 400mg을 넘는다면 그 음식은 경고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혀를 다시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늘, 후추, 강황, 허브 같은 자연 향신료를 사용하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도 미각은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장기는 신장입니다. 이제 다음 독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독소들이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했다면 다음 독소는 훨씬 더 빠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신장을 공격합니다. 바로 흰색이지만 소금보다 더 위험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독소 설탕과 정제, 밀가루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는 생활. 그리고 약과 소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독소는 앞의 모든 독소보다 신장에 더 깊고 더 빠르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거의 모든 가정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혀가 느끼는 단맛이 아니라 혈액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흰빵과 잼, 점심에는 국수나 흰 쌀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몇 년 후 신장 기능 검사가 뚜렷하게 나빠졌습니다. 이분은 나는 단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탕과 흰 밀가루, 흰 쌀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포도당으로 빠르게 바뀝니다. 이 과정이 너무 빠르면 혈액은 묽은 물이 아니라 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이 끈적한 혈액은 신장의 여과막을 통과할 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미세한 사고체는 마치 아주 고운 체와 같습니다. 그 체로꿀을 계속 거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체는 늘어나고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국내 대형 병원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만 있어도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은 정상인보다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설탕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신장에게 나트륨과 물을 붙잡아 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앞에서 말씀드린 소금의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탕이 두 얼굴의 독소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직접 신장을 공격하고 다른 하나는 혈압을 올려 간접적으로 신장을 압박합니다. 국제신장학회와 미국 신장재단은 당뇨가 전 세계에서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투석 환자의 상당수가 당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단 것을 끊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현실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가장 먼저 액체 형태의 설탕을 끊으십시오. 탄산음료, 가당 주스, 달콤한 커피 음료는 신장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것만 끊어도 혈당과 신장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흰빵 대신 통곡물, 흰쌀 대신 잡곡이나 양을 줄인 식사를 권합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신장은 그 차이를 정확히 느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변화는 아주 작지만 분명합니다. 몇 달만 지나도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무작정 과일이나 건강식을 늘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은 전문의의 조언 없이 섭취를 늘리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신장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 위한 강력한 예방입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검사는 빠를수록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태어나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는 데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이십시오. 그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초기 경고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이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언제부터 나빠지고 있었다는 걸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장 질환은 발견이 늦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분께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초기 신장 손상은 거의 아무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작은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해지는 것, 피부가 예전보다 건조해지는 것,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것. 이런 변화는 대부분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은 초기 신장 기능 저해에서 자주 동반되는 비특이적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거나 색이 자주 탁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장의 구조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 대형 병원 건강 칼럼에서도 소변 거품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기 검진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초기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절반 가까운 기능을 잃어도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크레아티닌 수치만으로는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는 사고체 여과율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나이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60대 이후에는 아주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부탁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알면 신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소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신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4가지 독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 무심코 복용한 약수문 소금, 그리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용히 조금씩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장은 이미 손상된 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오래 지키는 데에는 놀라울 만큼 강한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일어나 움직이고 약을 습관처럼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조금 줄이고 달콤한 음료를 피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발목이나 얼굴이 자주 붓거나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조기 발견은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지금 그곳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그리고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돌보는 선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차분하게 뵙겠습니다.